많던 국 유능한 한모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요?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에 오셨네. 네, 그리고 옆에는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오, 예. 우리 하윤서 주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위 하윤서입니다. 멋져. 정말 그 어떤 그 말투에서 딱딱 부러지는 게 진정한 참군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네. 아, 예. 자, 앞으로 행군기에서도 장기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군기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궁금한데요. 아, 슬리피 씨, 저 네. 요즘 진짜 고민이 있어요. 왜 저한테 얘기하죠? 지고요. 옆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네, 주변에 소개팅 좀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게. 네, 왜 그러 좋겠다. 죽겠는데.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아니 근데 소개팅은 막 아무나 막 해주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면은 나중에 수민 씨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아, 역시 그렇겠죠. 그래도 소개팅 주선을 거절하는 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또 아니까. 네, 제 마음은 고민 장병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요.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뿌리한 사랑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친과 무슨 문제가 있길래 사연을 보냈냐고요? 저희 커플은 사귀는 지난 1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콩달콩한 저희 사이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하필 저와 제일 친한 군대 동기예요. 그것도 진짜 너무나도 친한 친구예요. 야, 일주일 전. 이야, 이게 누구야? 의리남 김대희 아니야? 어제는 근무 대신 나가줘서 진짜 고맙다, 야. 고맙기는. 너 아프다는데 어떻게 근무를 나가려고 하냐? 사나이 의리가 있지. 역시 믿을 건 동기밖에 없네. 야, 근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냐? 설마 너 또 안 씻었어? 이번엔 며칠째야? 이틀? 아니면 3일? 뭐? 3일? 진짜 날 대체 뭘로 보는 거야? 3일은 무슨? 5일 정도는 안 씻어줘야지. 와우. 너무 자주 씻으면 물 낭비인 거 몰라?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물을 아껴야지. 와, 너도 대단한 놈이다, 진짜. 안 씻으면 찝찝하지 않아? 찝찝한 게 뭐야?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양치는 하는구먼. 그건 그렇고 너 SNS에 올린 사진 말이야. 이번에 휴가 나가서 찍은 거 맞지? 그거? 왜? 수민이랑 데이트한 사진 봤어? 우리 수민이 너무 예쁘지? 여기 수민 씨 옆에 아리따운 여성분은 누구야? 이분 누구시여? 아영이! 그 수민이 절친 한 10년 지기 친구일걸? 아영? 이름도 예쁘네. 역시 우리는 운명이다, 수령지. 아영 씨 남자친구 없으시대? 남친? 뭐랬더라? 그 헤어진 지 반년 정도 됐을걸? 근데 뭐냐? 너 왜 이렇게 아영이한테 관심을 가져? 나 운명의 짝을 받는 것 같다, 친구야. 나 아영 씨 소개 좀 해주라. 그들아 극적. 극적. 너랑 나랑 평생 가기로 했잖아.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잖아. 극적. 극적. 아니 그럼 네 성격 진짜 좋지. 극적. 그러니까 동기 좋다는 게 뭐냐? 자리만 마련해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오늘은 좀 씻어야겠네. 간지러워.
그래 좀 진짜. 나도 수민이한테 물어나 볼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잠시 후. 자기 밥 먹었어? 그럼 먹었지. 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 휴가 때 만난 아영이 있잖아. 아직 남친 없는 거 맞지? 아, 아영이? 없지. 걔 말도 마. 외롭다고 아주 난리야. 잘 됐네. 남친은 없고 남편은 있지? 아 그래? 그럼 소개팅 할래? 내 군대 동기 김대희 말했지. 나랑 완전 친한 동기. 아, 오빠 친구랑 만나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아영이 보는 거 별로 없어. 딱 2개만 봐. 그러면 다음에 같이 보자. 근데 그 2개가 뭔데? 아, 우선 밝은 성격이랑 깔끔한 남자. 아, 근데 좀 많이 깔끔해야 돼. 애가 냄새에 좀 예민하거든? 아 옷에 조그만한 거 뭐 하나만 묻어도 난리 난다니까? 그래서 하루에 내가 알기로 막 샤워도 꼬박꼬박 2번 정도 하고 오빠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잘 안 씻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겠네. 아우 들어! 아, 당연하지! 극적 이런 사람 절대 싫어해. 아영이는 깔끔한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 남친도 하루에 한 번 씻을까 말까 해서 헤어진 거거든. 이제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오빠는 내가 아영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지? 나한테는 가족만큼 진짜 소중한 친구야. 진짜 좋은 사람으로 오빠 좀 찾아주라. 에이, 내가 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조르는 동기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여친은 친구가 말하는 이상형과 너무 다른 동기 때문에 소개팅을 주선할 때가는 여친과 저까지도 서먹서먹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동기를 모른 척하기에는 또 마음에 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소개팅을 주선하면 안 되는 거겠죠?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많죠. 네, 라떼도 선임들이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네, 예쁜 동기들 또 소개팅 해달라고 조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잘 되면 뭐 당연히 좋지만 잘 안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군생활이 깜깜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선뜻 소개팅을 주선하기가 망설여지잖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요, 바로 전화 오거든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억한 그런 반응들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주선해 준 건데 욕만 먹고 괜한 짓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오히려 친구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뭐 내 눈에는 정말 유머러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소개를 해줬는데 당사자는 또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 그만큼 소개팅 주선이 힘들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선자 역할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보통 오지랖 좀 넓고 아는 사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주선자 역할을 잘 하는데 쟤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만나볼까? 이러면 바로 이제 연락처 돼서 바로 성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 소개팅 주선 자체를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경우도 많죠. 네. 또는 주선에서 잘 되면 좋지 뭐 하고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소개팅 주선을 부탁받았어요. 아 소개팅 해줘. 그러면 잘 해주는 편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사람, 예를 들어 누가 슬리피 오빠 너무 괜찮다. 나 오빠 좀 소개시켜줘 이러면은 오빠한테 이제 마음은 전하죠. 이 친구가 오빠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때? 이렇게 물어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저는 약간 확률이 좀 떨어져도 이왕이면 많이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왜냐면 딱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한두 명 되면 되게 고마워하고 제가 그 이성분에게 연락을 했었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남을 주선하려고 하는 것만 그 자체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저는 사실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그래요?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소개를 해주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해가지고 이제 제 임무는 소개를 해주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랑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소개해 주는 것까지가 임무다. 네. 소개해주고 매복해서 정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은폐. 아, 그 바로 퇴각. 네. 물론 뭐 동기한테 소개팅 주선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 사연을 보니까 고민장병의 동기는 안 씻어. 여자친구의 이상형은 잘 씻는 사람, 깔끔한 사람이야. 안 될 게 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친구의 이상형이 까다로운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인간은 인간이라면 좀 위생 관리가 조금 철저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보통은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깔끔하고 냄새는 안 나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국적할 정도면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해를 조금 그쵸. 힘들죠. 그래서 뭐 소개팅 날에 아무리 뭐 씻고 나간다고 해도 그 이후엔 또 어떡할 그쵸. 거야. 그 이후에도 어떡할 거야. 좀 편해지면 다시 옛날로 네. 돌아가야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다행인데 그러게. 이게 뭐 상대방이 싫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은 이제 결과가 뻔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난감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내 군대 동기와 단순한 여사친 사이면 몰라도 애인의 친구니까 더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고민장병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관계잖아요. 만약 내가 고민장병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친의 친구에게 동기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또 그 친구가 정말 둘도 없는 가장 친한 동기면 저는 스스럼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 동기에게 친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솔직하게. 예. 친구니까. 네 상태를 봐. 적나라하게 알려줘야죠. 맞네. 이게 참 상황이 애매해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기가 좀 애매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위생. 이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여자든 남자든 깔끔하지 못한 사람을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일단 소개팅 하기 전에 미리 정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특히 사진 같은 거는 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외모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좀 취향이 확고한 나는 무조건 쌍꺼풀이 있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소개하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소개팅 주선을 부탁한 친구가 상대방의 외적 이상형과 차이가 난다고 하면 망설여지긴 하죠. 맞아요. 네. 사실 진짜 괜찮은 사람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야, 너 소개팅 안 할래?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마 소개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주위에 넘쳐날 텐데 만약 내가 소개팅을 부탁해도 자꾸 거절당한다고 하면 그때는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김대희 씨? 예, 동기 김대희 씨.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잊지 않고 모셔볼 분이 있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신저격 여신탐구 분석 빵! 미혼 남녀 326명을 대상으로 주선자 입장, 소개팅 해주고 싶지 않은 타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인은 생각도 못하고 눈만 높은 사람이 1위, 어장관리하는 사람이 2위,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소개팅 주선 시 난처한 상황 1위는 51%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상대를 마음에 들어할 때, 2위는 소개팅 후 마음에 안 든다며 나를 욕할 때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소개팅을 주선했다 하더라도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소개팅 주선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소개팅도 보증이거든요. 인보증. 네, 보증. 신중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우리 고민장병의 해결책을 드릴 시간인데 오늘은 소개팅 주선을 고민하는 장병의 사연이었습니다. 해결책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입장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면요. 네. 동기와 함께 생활하는 거는 사실은 곧 끝나요. 그렇지만 여친과의 연애는 한참 남았다는 걸 명심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소개팅 주선으로 여친의 친구에게 찍히면은 나중에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조심해서 여친과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팅 주선을 피할 때 많이 쓴다는 또 단골 멘트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야, 네가 아까워. 네가 아까워서 소개를 못 해주겠어. 이게 1위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려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너보다 더 급한 사람 있어. 땡! 이런 사람이 있대요. 고민 장병뿐 아니라 소개팅 주선을 부탁받은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것이 고민장병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소개팅 주선을 부탁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꼭 소개해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도 전우회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거절한다고 해서 흔들릴 전우회는 아닐 거라고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동기에게 솔직하게 거절 이유를 말한다면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괜한 핑계로 소개팅을 거절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서로 간의 오해도 막고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연애 고민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맞춤 연애 솔루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자, 인권맨 슬리피씨의 오늘 버전 장르 기대됩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이제 오리지널로 갈게요. 오리지널 약간 힙합. 힙합이요. 힙합. 나도 못하겠다. real 힙합으로 할게요. 요요.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 보장하지. 존중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et it done. Yo, peace. 제가 잠이 많아서 이름이 슬리피라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잠이 많아서 제가 슬리피입니다. 잠을 깨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이 핸드폰으로 뭐 톡도 보고요. 뭐 뉴스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고 뭐 SNS 5개 합니다. 와. 그래서 다 중독이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5개는? 방송을 5개. 떠나서? 얼굴책, 트윗땡, 이제 뭐 인별, 뭐 이제 갓땡 뭐 다 해야 돼. 은근히 부지런해. 그러니까요. SNS 다 하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이제 외모 관리를 좀 해야죠. 이제 씻고 이제 밥을 먹을까 아니면 바로 나갈까? 아 다이어트 해야 되나? 아 뭐 먹을까? 하다가 아 뭐 일이 없으면 다시 잘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고 씻고 그렇죠. 다시 자요. 그렇죠. 다시 잤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이유는 이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임금남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자손이 형, 형은 아침에 뭐해? 자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잠시 집중하자. 군대 아침 풍경. 이등병은 바로 번개처럼. 아, 상경부터 이제 속도가 느려지죠? 아, 일부러. 도수체죠. 팔각이죠. 이등병은 무조건. 이게 모션은 똑같아. 힘만 빠졌을 뿐이지. 여기서부터 좀 흐트러지죠? 같은 체조 맞아요? 상경부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장난치는 거죠. 왜 맞짱 꼬아. 이변까지는 FM. 조깅 느낌. 없어지네. 저게 더 힘들겠다. 어떡해.
네, 자 이렇게 군대 아침 풍경에 대해서 봤는데요. 정말 군대에 있으면 살찔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봤는데 할 게 정말 많네요. 아까 슬리피 씨 아침처럼 느긋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장담컨대 슬 씨도 예전에 안 그랬을 거예요. 네, 기상나파 울리기 전 스피커가 켜지는 소리가 있거든요. 칙 켜지고 뭐 이렇게 행정반 소리가 이렇게 좀 살짝 들으면서 찌 하는 소리. 아, 그쵸. 그 소리에도 신기하게 몸이 반응해요. 이등병 때는. 네. 근데 이 조건반사라는 게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셨겠지만 느려져요. 누구나 입대를 처음 하면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듣는 알람이라 더 떨릴 것 같은데 아까 그 나팔 소리도 저희가 모르는 생활 속 클래식인가요? 제가 뮤지션이잖아요. 뮤지션.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는 이 음악이 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1929년 음악인 이상준 님이 이상준이요? 네. 제 친구 이상준? 29년도에 29년도에 29년 어머 야, 그분도 작곡가네. 그렇죠. 예. 버즈의 남자를 들리나요? 윤경훈, 김희철의 나비자. 네, 엄청난 분인데 이분도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1929년 이상준 님이 경성 삼성사에서 발행한 나팔 가곡집의 기상 악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 이상준님 덕분에 전군의 아침에 기상나팔이 울렸군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전국의 육해공 모든 장병들 기억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육해공 넙! 왜요? 아, 제가 요즘 너무 바쁘네요. 바로 또 가겠습니다. 리피의 군대 TMI. 기상나팔하면 방금 얘기한 이상중님 뿌뿌뿌뿌뿌 이거를 떠올리시는데 몸을 왜 몰라? 뮤지션 저기 플로우가 좀 별로였어요. 저기 써있는 플로우 때문에 잠깐 헷갈렸어요.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이거를 떠올리시는데 이것은 오로지 only 육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진짜? 공군의 경우에는 군가와 조기의 목소리가 기상 나팔을 대신한다고 하고요. 해군은 총 기상 15분 전, 총 기상 5분 전, 총 기상 아침 일과 시작, 육성과 피리 소리를 틀어준다고 합니다. 대본 15분 전부터 깨우는 거 아닌가? 너무해. 그렇죠. 15분 전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죠. 특이한 거는 해군 기초 군사 교육단인데요. 여기서는 가끔 호루라기를 불어준다고 합니다. 그거 바로 깨겠는데. 바로 깨겠죠. 네. 그 참 신한데요. 호루라기 깨우는 거. 예. 그러면 해외 군대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나도 있다. 대의 군대. TMI. 예, 좀 다르죠? 저는 바로 가지 않고 약간 러시아, 터키, 중국, 미국도 우리나라 육군처럼 나팔로 아침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볼까요? 데이도 있다. 나팔 소리 뮤직 큐. 멋있다. 러시아.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비트가 이게 진짜 어렵겠다.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형제의 나라죠. 터키. 이거는 자장 그게 좀 졸린데요, 진짜? 취침 나팔 같기도 하고. 평화롭습니다. 이거는 그래 따라 할 수 있겠네. 딴따라단딴딴. 교가 같은 느낌도 약간. 이것도 좋은데? 너무 졸린데요, 이거. 이것도 취침 나팔인데. 이거 묵념할 때 보통 하는 그 노래 아니에요? 차분해지는데. 자, 일어나자. 이런 느낌이 맞아요. 나와요. 다독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비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서부 영화 이런 데서 좀 인디언처럼. 네. 근데 다시 들으면 못 구분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기상을 하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부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먼저 기상을 한 후에 연병장에 집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원을 먼저 확인을 하고 전방에 함성을 지시를 하면 다 같이 함성을 한 다음에 애국가를 제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무신조 제창과 이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낭독을 실시하고 이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이제 당직 사령이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수체조와 구보를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도수체조가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맨몸으로 하는 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도수 치료가 있죠. 그리고 소주에도 도수가 있죠. 그리고 안경에도 도수가 있죠. 다행이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는 국민체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도수체조가. 그것도 이제 왜 순서대로 번호 매겨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국민체조가 도수체조의 간략화된 버전이라고 해서 비교 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국민체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보시면 확실히 아는데요. 해보실까요? 국민체조는 이제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뭐 정말 나이 드신 분까지 할 수 있게 적합하게 만든 운동이고 도수체조는 운동 전 운동에 사용되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예열과 가동 범위 증가에 모두 알맞죠. 그러면 하윤서 중위님은 도수체조 순서대로 다 외우시나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소대원들 앞에서 서가지고 이제 체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외워질 수가 없어서. 소대장이니까. 네. 저는 뭐 지금도 당연히 뭐 기억을 못 하고요. 당시에도 거의 순서를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시범 해주시는 분만 따라서 했었는데 11번 팔다리 운동 하고 5번 옆구리 운동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요. TMI다, TMI.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작이 정석대로 제대로 하면 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온몸 운동 9번. 9번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온몸 들어가면 다 아파요. 다 아파. 온몸 비틀기 아시죠? 온몸 비틀기. 아니 하윤서 중위님 그 앞에서 본인이 소대장이니까 그 소대원들 앞에서 이제 그 도체를 할 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이 틀리면은 정말 창피하겠어요. 다 따라서. 그러긴 다 따라할 텐데. 네. 틀린 적 있습니까? 틀리게 하면 되죠. 솔직히.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좌우 순서가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이게 한 번씩 갑자기 오른쪽이 먼저 나갈 수가 있는데 원래 도수체조를 할 때는 이제 왼발, 왼손, 왼쪽 방향으로 시작한다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왼쪽이 먼저구나. 네, 그리고 도수체조를 FM으로 잘하면 상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도수체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보가 남았습니다. 9번. 말이 구보지 오래 달리기예요, 그냥. 이게 제일 싫죠. 여름에는 진짜 죽을 맛이고. 9번 보통 그럼 어디를 얼마나 뛰는 거예요? 구보하게 되면 이제 연병장 또는 이제 띵걸음이 가능한 곳 아무 곳이나 다 뛰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아스팔트에서도 그냥 다 뛰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 점호를 실시하고 이제 당직 사령 통제하에 통상 1에서 1.5km 내외 정도 실시를 하고 이제 구보를 하는 이유는 잠이 오는 상황에서도 몸과 체력을 단련하고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때는 그 연병장 도는 구보는 정말 천국이었고 산악구보를 하면 정말 힘들죠. 네, 5km, 10km 산악구보를 하면. 사실 조깅이 군대에 있을 때는 진짜 하기 싫지만 그때 습관을 잘 들이면 사회에 나와서는 정말 좋은 취미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병장들은 잘 안 보였어요. 예. 저 때는 일단 뛰기 전에 몸 상태 체크를 해요. 지금 뛸 수 없는 사람은 나와라. 그럼 병장 다 나갑니다. 아 진짜 보신 적 있나요? 네. 병장들이 정말 많이 나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1병, 2등병, 1병 거의 없고. 근데 지금 구보할 때도 사실 그냥 뛰기만 하면 그것도 정말 천국이죠. 구보관에 이제 군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군가를 부르는데 2등병일 때는 음이 없어요. 고조에서 계속 같은 음으로 그냥 악을 지르면서 부르면서 뛰면은 그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제 상병장들 립싱크 하죠 이제.
자, 오늘 군대 아침 풍경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법무관님,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을까요?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옆 열에 있는 그 후임 이렇게 도수체조 할 때, 네, 옆 열에 있는 요 우리 후임을 명확하게 가격을 했다면 당연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뭐 장난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매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 해당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라면 동시에 국방부 징계업무훈령 제 10조 별표 4에 영내 폭행, 가혹행위 양정 기준에 따라서 군기 교육에서 뭐 휴가 단축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은 군인의 아침 풍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야 자기 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기상부터 아침, 점심, 구보까지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 자손이 형과 함께한 장병들의 인권을 사서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고민 행국이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단학가입니다. 네, 장병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가.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 시국의 생활 필수품 바로 마스크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나 입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다들 공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느낄까 걱정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마스크 쓰면서 내 입냄새의 심각성을 새삼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평소에도 사실 칙소리랑 각을 다 긁고 다니면서 양치를 하는데 요즘엔 그냥 사람들이요. 인류가 요즘 그렇게 하는데. 들고 다녀요? 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심하게 좀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아예 먹는 구취 제거제를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입냄새 고민,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이런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또 모셨습니다. 특히 본인의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이 포즈. 보통 병원 가면은 프로필 사진에 이 포즈로 이렇게 사진을 찍죠. 치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치과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시대 나온 남자야.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 사실 반갑지만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 아마 치과 의사일 거예요. 그 특유의 냄새부터 그 석션 돌아가는 소리까지 그 기억이 있어서 아파도 좀 참는 것 같아요. 치과를 잘 안 가게 돼. 맞아요. 저는 양치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치아가 되게 약해요. 그래요? 최악이네. 그런 게 있대요. 아니, 치아도 약한데 양치도 잘 안 하니까 이거는 정말 최악이지. 그렇죠. 뭐 잇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근데 치과는 좀 가기는 꺼려지고. 그게 바로 치과 조기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슬리피 씨와 같은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다 똑같지 않나? 훈련이 좀 길 때 좀 그런 거. 훈련이 길면은 양치할 시간조차 없어서 그냥 건너뛸 때가 많아서 저는 그거 같아요. 약간 위장 크림을 많이 바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치아까지 이까지 발라요? 묻을 수가 있잖아요. 여성분들 립스틱처럼. 입술까지 그러니까. 바를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헹굴 거 아니에요. 거품도 막 제대로 못 닦고.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삼켜버리고. 좀 잘 못 헹궈서 좀 남아 있는 게 문제가 되나? 네,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장병들의 치아 관리가 달라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겁니다. 장병들의 힐링 장소 충성마트? 장병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힐링 플레이스 충성마트죠. 네. 근데 이 충성마트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거 아니야? 그거? 냉동? 냉동. 초코파이. 네, 뭐 단 거. 단 거. 너무 딱딱해서 위가 상하는 거 아니에요? 냉동을 막 씹어 먹어서? 아이스크림. 요즘은 안 그렇죠.
훈련하다 보면은 체력 소모가 높으니까 당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입대 후 10명 중 7명이 간식 섭취 횟수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훈련을 나갔다 들어오면은 너무 힘들어서 자동으로 이 단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예 안 먹었었어요, 원래. 군대 가서 과자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네, 진짜 실제로 고강도 훈련이 이어지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당분이 높은 간식을 자연스레 자주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충성마트는 죄가 없습니다. 네. 보통 아침에 양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양치를 언제쯤 하시나요? 그다음 아침? 사무실에 보통 저녁에 막 저녁에 하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점심에 대부분 저녁. 네. 맞아요. 대부분 네, 그날 네. 저녁. 점심에 하려고 하는데 또 안 하게 안 돼요. 하게 네. 되죠.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먹고 맞아요. 민트 먹고 정책부서에 있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약간 점심에도 다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합니다. 아주 아니 그 본인도 칭찬해드립니다. 하세요? 본인도? 아, 그 봤어요. 점심에도 양치하시는 분들 매우 칭찬해 드리고요. 보통은 아침에 양치하고 나면 저녁 식사 이후 아니면 잠자기 전 마지막 씻을 잠자기 때 전, 양치를 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내시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식사 후에 남은 음식 찌꺼기들 그리고 충성마트에서 간식을 사 먹을 때 입속에 남게 되는 당분들이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에 그리고 치아 표면에 코팅이 된 채로 하루를 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밥 먹고 하루 3번 양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누가 뭐 초콜릿 먹고 양치하고 만두 먹고 양치하고 솔직히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화장실에 가실 때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것도 그냥 간편하게 헹구는 게 아니라 물살이 치아 사이사이 공간을 강력하게 쓸고 지나도록 격렬하게 가글을. 시간도 30초 정도. 그거를 물로 손을 씻는 게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입안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입을 이렇게 격렬하게 자주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세균과 음식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식과 함께 음료를 드실 때에도 콜라나 사이다 같은 당분이 많은 음료보다는 가급적이면 아메리카노나 녹차 같은 당분이 좀 적게 든 음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방금 아메리카노 이런 거 추천해 주셨잖아요. 아메리카노 먹으면 이가 까매지나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커피의 착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커피의 착색 지수는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착색 지수가 높은 거는 라면이나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착색 지수가 훨씬 높아요. 와인보다도 높아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사실 뭘 먹느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드시고 나서 입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든 라면이든 김치찌개든 맛있게 취향껏 다 드시고 대신 곧바로 양치를 해주시거나 방금 알려드린 물로 입을 깨끗하게 헹궈주시는 노력만 해도 착색을 훨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물로 입안을 헹구는 방법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간편하고. 지금 군대에 계시는 분들 잘 알아두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소 입소를 앞둔 청년분들 그리고 훈련 기간을 앞둔 장병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장병들의 치아 관리가 달라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이겁니다. 힘든 훈련 때문에 치아 상한다? 우리가 예전부터 힘든 일 있을 때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버텨봐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 행군이나 화생방 훈련할 때죠. 그땐 누가 말로 안 해줘도 막 주먹 꽉 쥐고 어금니 꽉 깨물고 막 버텨야 되니까. 예. 사람의 씹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엄청 셀 것 같아 생각보다. 뺐을 것 같아. 막 옛날에 막 근육이 여기 엄청 물고 많죠. 막 그 트럭도 끌고 그랬잖아요. 맞네요. 최대 60kg 정도 된다고 해요. 60kg. 그러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면 성인 남자가 치아를 발로 밟는 것 같은 힘이 치아에 전해지는 거죠. 대박. 그러면 치아가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거나 심하면 쫙 쪼개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이런 현상을 치아 균열증이나 치아 파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치아 균열증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평소에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특별히 한 군데만 유난히 시리다거나 있어. 아니면 식사할 때 한 군데가 씹으면 아파서 거기를 피해서 씹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딱딱 했을 때 아픈 데가 있다거나 그러면 치아 균열이나 치아 파절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앞으로 이제 소대원들에게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라라는 말보다는 주먹을 꽉 쥐고 버티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장병들 건강한 치아로 거듭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장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칫솔이 문제다. 양치질의 기본은 칫솔이죠. 그만큼 구강 위생에 큰 역할을 하는 도구인데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은 내무반에서 칫솔을 보통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게 보통은 이제 그 뭐 따로 뭐 용기 같은 게 없어서 보통 관물대 같은 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놓고 그냥 좀 방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1994년도에는 그냥 세면백 그 고동색 세면백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그냥 넣어놨죠. 계속. 그렇죠. 보통 그냥 세면백에 넣어놓죠. 칫솔은 젖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 보관하면 그대로 세균 덩어리가 됩니다. 이걸 입속에 집어넣으면 충치와 잇몸병에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양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깨끗하게 헹궈 주셔야 되고요. 보관을 할 때도 바람이 잘 통해서 자연 건조가 될 수 있는 곳에 칫솔 머리가 다른 곳에 닿지 않게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무반의 여건이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충성마트에 칫솔 살균기, 칫솔 보관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진짜 엄청 비싸고 엄청 유명한 칫솔 치약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비싸니까 당연히 좋겠지 이러다가 나중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칫솔을 사서 쓰면 좋은 건가요? 이게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칫솔은 새로 산 칫솔입니다. 야, 명언이다. 보통 칫솔을 한 1, 2주만 써도 칫솔목 끝이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러면 양치를 해도 개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양치를 굉장히 세게 하게 돼요. 그런데 세게 하면 칫솔이 더 휘겠죠. 점점 더 개운해지지 않고 점점 더 세게 하게 됩니다. 세게 하니까 치아 옆면이 마모가 돼서 깎여 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칫솔은 칫솔모가 빳빳하게 살아있는 상태의 칫솔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칫솔은 값이 싼 칫솔이에요. 값이 싼 칫솔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쌓아놓고 매월 1일이 되면 미련 없이 버리고 새 걸로 바꾸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하려면 싼 걸 사야 되겠죠. 비싸면 아까워서 자주 못 바꾸니까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양치하고 싶어지거든요. 막 괜히 막 혀로 막 이도 만지게 되고 막 그런데. 이런 슬리피 씨를 위해서 제가 오늘 양치의 정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서워. 와, 손이 안 보였어, 저게. 뒤에 누가 있어? 제가 치과에서 매일 환자분들을 보면 양치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양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대형 치아 모형을 직접 주문해서 수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모형을 주문하면서 대형 칫솔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양치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구역을 나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을 정한다.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는 어금니예요. 어금니 구역. 그리고 송곳니부터 반대쪽 송곳니까지 치아 6개는 앞니예요. 앞니 구역. 그러면 어금니 구역, 앞니 구역, 어금니 구역, 어금니 구역, 앞니 구역, 어금니 구역 이렇게 6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죠. 이 구역을 차례차례 바꿔주는데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방향은 시계 방향. 위쪽 어금니 구역부터 양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씹는 면부터 이렇게 칫솔을 맨 뒤에 치아부터 하나씩 따로따로 닦는 느낌으로 차례차례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금니 다 닦았을까요? 아니요, 안쪽.
거의 옆면을 안 닦았죠. 이 옆면을 뒤에 치아부터 차례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쪽 면도 이렇게 차례로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못 닦은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뒷면? 맨 마지막 치아의 뒷면. 오, 맞췄어. 맞췄어. 사랑. 여기를 환자분들이 대부분 잘 못 닦으세요. 그래서 칫솔을 끝까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처음엔 좀 어려워도 나중에는 막 다 집어넣을 수 속이 있습니다. 빠지. 그러다가 잘못 집어넣으면 코로 숨을 내쉬면서 하시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어금니 뒷면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네. 닦아주시면 어금니 구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앞니 구역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앞니는 씹는 면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바깥면과 안쪽 면으로 네. 나눠서 차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씹는 면, 바깥쪽 면, 안쪽 면 차례로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어금니 구역, 앞니 구역, 어금니 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혀입니다. 혀를 한번 쭉 내밀어 보실까요? 이렇게. 네. 혀를 쭉 내밀어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 혀 표면에는 수많은 돌기들이 있어요. 네. 이 돌기 사이사이에 음식물 분자들이 고여 있습니다.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입냄새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치의 마지막 순서로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혀도 제작을 했습니다. 와우.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사용하시던 칫솔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처음에는 혀 끝에만 닿아도 좀 구역질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뒤로 후퇴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는 목구멍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입냄새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혀 클리너를 따로 사셔서 혀를 닦아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가끔 오징어 씹으면은 얘네들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쑤시개를 사용하는데 뭐 괜찮나요? 이 사이에 오징어 같은 게 끼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죠. 네, 찝찝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쑤시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이쑤시개가 딱딱하잖아요. 나중에 치아 사이가 이쑤시개 모양으로 닳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를 쓰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고요. 네. 그럴 때는 이를 이렇게 뽑아서 옆면을 싹싹 닦아서 다시 꽂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짜 그럼 좋겠다. 정말 재밌다. 바로 이런 치실이 필요합니다. 치실. 평소에 치실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오, 진짜요? 왜냐면 밥 먹고 나면 꼈을 때 치실을 써야 돼요. 저는. 네.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막상 이렇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본 적도 없어요. 네, 저도 이 사이가 벌어질까 봐 좀 그런 겁먹어서 안 하는데 이쑤시개가 더 벌어져. 그 치실 사용하는 거 사실 방법 아예 모르거든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치아가 빠지는 이유는 치주염 때문인데요. 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치아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예요. 맞아. 그래서 치실을 젊었을 때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치주염 발생률이 78%, 와우, 충치 발생률은 40%까지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치실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네, 뽑았어요. 치실은 이렇게 뽑아서 쓰는 실처럼 된 타입이 있고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일회용 치실도 있습니다. 오늘은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이 실로 된 타입의 치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잡아주세요. 가운데의 길이가 2에서 3cm 정도 짧게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밀어 넣게 됩니다. 치아 사이에 밀어 넣을 때에는 이렇게 똑딱똑딱 넣게 되면 잇몸을 쿡 눌러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뒤로 톱질을 하듯이 조금씩 힘을 주면 부드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톱질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는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서 한쪽 면으로 이렇게 C자 모양으로 감싸도록 당겨주세요. 그리고 위로 튕기듯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걸 3, 4회 정도 반복을 하고요. 좀 면을 딱. 이런 과정을 모든 치아 사이사이에 다 해주셔야 되고요. 하루에 3번 양치하실 때마다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귀찮고 그래서 제가 봐드릴게요. 대신 하루에 한 번 꼭 해주세요. 자기 전에
맞습니다.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치할 때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치실로 모든 치아의 옆면을 한번 다 닦아주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치실이 부피도 작고 해서 뭐 이거 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하고 나면은 그 개운함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장병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양치질과 치실 사용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그래도 치석이 생기긴 생겨요. 음식 찌꺼기가 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장병 여러분들 휴가 나가셨을 때 1년에 딱 한 번은 치과에 들르셔서 스케일링을 꼭 받아주세요. 이 스케일링은 1년에 딱 한 번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네.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네,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치아를 치과하게 관리하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이었습니다. 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정기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군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운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역 생활을 위한 행운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형제들 연애에 좀 간섭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연애 간섭하는 것도 다 이제 내 형제 자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안 들려요. 맞아. 내가 연애할 때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리잖아. 어떤 사랑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가 뭐 부부를 만나건 뭐 외계인을 만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계인은 안 되죠. 외계인은 안 돼요. 마스크 트러블부터 여름철 피부 고민까지 모조리 해결 가능한 분이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아주 어마무시할 정도로 여드름이 많았었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여름철 피부 때문에 고민인 장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올라가면 내려갈 수밖에 더 답이 생겨 네가 만족하면 된 거지 그놈의 인싸 전부 가짜 발로 환장 모두 환자 치러 환장 미친 단장파 Everybody's so convention Heavy as to full for winter Way to rock ranger